다음 이슈로 가죠.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동산 압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간 딱지라고 하죠. 본인 이름에 휴대폰도 없고 재혼한 부인한테 돌려져 있어요. 네,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 배우자가 아이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양육권이 없는 쪽은 양육권을 가진 쪽에 매달 양육비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에서는 주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 많아서 수많은 한부모 엄마 가정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지호 변호사님. 네. 이혼 관련 소송도 해보셨을 테고요. 근데 실제 이혼한 아빠들이 엄마, 전 아내와 자녀들한테 양육비를 일부러 안 주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 10가구 중에 7가구가 양육비를 제때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한부모 가구의 그 월 평균 소득이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190만 근데 이게 지금 아이 한 명을 제대로 케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수입인데 그럼 양육비라도 제때에 들어와야지 좀 풍족하게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서 민사적인 수법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행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없고. 다만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은 그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유치장에 감치하는 30일 이내로 감치하는 감치명령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의 중간 단계 정도의 조치가 있을 뿐인 것이지 정확히 이거를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법은 아직 없습니다. 민사로 결정돼도 그래도 못 주겠다라고 할 경우에 형사로 처벌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자력이 아니라는 있는 아빠들은 이제 민사적으로 뭐 압류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금방금방 지급을 해주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런 수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시는 아빠들은 무자력인 경우가 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그냥 아예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편입니다. 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년인 자녀가 아빠에게 직접 엄마가 아니고 아빠에게 제 양육비를 주세요라고 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혼의 사유가 문제겠습니다만 뭐 가정 폭력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을 그런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육비까지 이제 지급하지 않는 상태라 본다면 그 가정 상태가 원만한 것은 또 아니라고 또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이 이혼 전에 나름대로 심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더군다나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제2차 피해자화로서의 청소년의 자긍심, 자아 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달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이 그 아버지가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인격에 손상을 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로 인해서 이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네. 또는 나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양육비에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평가가 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또 그 각인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육비 갈등이 이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발달에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새해 첫날 2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머니는 긴 머리를 모두 밀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도입이 주된 내용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자녀 약 10만 6천 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이제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네. 국가가 일단 먼저 주고 네. 나중에 국가가 남편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네, 네, 그렇죠. 받아낸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일단은 시행되기를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고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양육권자 엄마 입장에서는 20만 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개개인의 자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20만 아이당 원 20만 원인 거죠, 예, 지금? 한 아이당. 네. 20만 원 정도면 사실은 그 법원에서 책정받는 그 평균 양육비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액수이긴 그렇겠죠. 하고 네. 거의 최저에 가까운 그런 액수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것이 양육권자인 엄마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쨌든 따박따박 돌아오는 게 제 시간에 제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이라도 고맙다. 예,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주고 나중에 받아도 그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모인 그 양육권자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뭄에 단비 내리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남편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국가가 뭐 소송을 대신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국가가 아마 그 남편의 재산에다가 뭐 압류 등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에게 뭐 다른 뭐 과태료나 혹은 형사처벌화 시키는 그런 제재 수단을 또 별도로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하면 훨씬 더 압박도 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저께 나온 대책을 보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좀 많아도 한부모 가정인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도 그 구분 없이 그냥 받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네. 좀 그러니까 사실 양육비가 엄마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 돈은 아이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 비용으로 쓰일 돈이기 때문에 사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죠. 부모의 네. 뭐 재력 정도나 그런 거 관계없이 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뭐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뭐 전부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화면 보실 때 뭐 엄마가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럴까 싶은데 나오는 주장은 이 엄마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왜냐하면 이제 그 생활비가 없다 보면 이 엄마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뭐 하루에만 10시간 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돌봐야 할 아이들에게 방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방임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입장, 전 남편의 입장에서 적어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예 아동학대의 방임의 한 형태로 사례가 있군요. 예, 규정을 이제 하고 사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엄마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법 논리적으로 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이걸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실제로 못 내는 너무 어려워서 못 주는 좀 불쌍한 아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분들도 이제 처벌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래 그걸 이제 사례별로 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든 재산을 숨긴다든가 고의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부양 지급을 안 하는 경우에 밝혀내는 있어서는 거군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 법적 제도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아동 학대라고 하는 뭐 형사적인 제재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지난달에 이 그 양육비에 대한 미지급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강제 수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분 좀 저는 타당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구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 등을 뭐 막 회사에 보낸다든가 또 특정한 사이트에 이 전 남편에 대해서 이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적 구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여성가족부 밑에 그 이행강제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긴 합니다만 이 기관에 무엇인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무엇인가 좀 실효화할 수 있는 즉 강제 수단에 준하는 이행 확보 수단을 만드는 이런 쪽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모쪼록 이번 대책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